자, 거기 이제 화법 토인데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 푼 친구는, 자, 칠판에 있는 거 적으시면 돼요. 토론의 화살표는 평행선인데, 자, 얘는 모여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요. 토론은 문제 해결 전제가 아닙니다. 글씨 이상한 거 쌤한테 물어보고. 지영이 눈 흔들리는데? 지영 어떤 거? 분석 원인 옆에 S1? S1? S1. S1. 서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게 PS를 제일 먼저 사용했을 거야. 나이 한 31 때부터 PS를 썼으니까. 20년 전부터 썼네. 어떤 애들은 추신이라 그러더라고. PS 추신. 프로블럼과 솔루션입니다. 저렇게 영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말을 쓰면 길잖아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변화 막 이런 거 쓰기 귀찮으니까 좀 TS 막 이렇게 써버리고. 트랜스. 변화.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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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도 돼. 그게 트랜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변화 이런 뜻이. 트랜스젠더 성을 변화시키는 거. 맞아, 어제 강남에 갔더니 이런 입간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트랜스젠더 유튜브 실시간 이렇게 써 있더라. 깜짝 놀랐네. 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유튜버가 있나 봐. 아, 맞네. 오, 있나 봐. 오, 그래서 그렇게 입간판이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쁘지 않다. 너무 변한 것 같아요. 난 나쁘지 않다고 봐. 요즘에 트랜스젠더 바도 있잖아. 아이돌. 남자 아이돌이었는데 맞아. 아이돌 중에 또 트랜스젠더가 있어? 네, 남자 아이돌이었는데 여자로 트랜스젠더. 진짜? 그렇지. 유튜버. 근데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근데 지금 공중파에도 나와? 공중파에는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나왔으면 좋겠다. 풍자밖에 모르는데. 풍자는 너무 유명.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리수, 홍석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인식들을 다 깨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LGBT라고 하잖아요. 그지?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로 이렇게 자꾸 올라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왜냐면 다 세금 내고요. 그리고 다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들을 질병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물론 선생님은 이성애자예요. 선생님은 이성애자입니다. 이성애자인데 그들에 대한 터부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나와서 인식들을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어.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죄도 없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우리 아마 수연이하고 선민이는 참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먼 훗날 이제 고니가 갑자기 아빠 며느리예요. 그래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다고 진짜. 그러면 나는 우선 어떻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하고 있어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모르잖아.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저기 20살 때 깨닫는 경우도 있고 30살 때 깨닫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렇게 오면 선생님은 우선은 잠깐 밖에 나가서 담배 한 갑을 그냥 내리 이렇게 하고 소주 한 병을 완전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행복할 수 있는 걸 고민해야지.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얘의 인생이니까. 네덜란드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게이들한테 2번 고백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이제 내 절친이었는데 고백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성숙하지 못해서 뺨을 때렸던 걸로 기억나. 걔 막 울었어. 저기서 구석에서 막 울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털이 많은, 굉장히 좀 이렇게 털털한 양반이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고백을 해서 그때 선생님이 많은 것들이 무너진 건 사실이야. 그 가치관이.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거절을 딱 했는데 그 양반이 되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저쪽에서 되게 막 호쾌하게 또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내가 잠깐 밖에 나가서 이제 딱 돌아봤는데 어떤 성 전체성을 딱 배제하고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울고 있는 거야.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그냥 한 인간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해서 거절당해서 그 슬픔, 그러니까 이건 성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냥 한 인간이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거절당한 그냥 하나의 인간인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이성애자예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 왜냐면 그 모임 자체가 선생님이 이제 편견을 깨기 위해서 들어갔던 동성애자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애자라고 얘기할 수 없었고, 그냥 형님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그때 또다시 이렇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진짜 사랑, 아마 신이 있다면, 신은 아마 양성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성조차도 초월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양성애자가 아닐까? 성조차도 초월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약간 했던. 그래서 어제 거 보면서 강남에서 처음 봤어. 딱 옛날 같았으면 그거 막 찍고 막 이랬을 텐데, 그치? 근데 그거 있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좋더라고. 그래. 계속 이렇게 가야지. 상황이 계속 가야지. 자,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한번 설명해주고,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오늘 금방 푸실 것 같아. 자, 토의는 말 그대로 형식 문제와 내용 문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형식 문제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푸는 거 말씀을 드렸어. 자, 내용 파트가 좀 어렵죠. 전체가 우리가 P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자, 토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늘 분석 원인. 저 분석 원인이, 원인을 분석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늘. 자, 선생님이 그걸 고민해 봤어. 어차피 수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수능이라는 것은 현대사회를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비문학도 그렇고, 여기서 비문학이라는 거는 독서와 화법과 작문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 문제점이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하니. 즉, 수능 자체도 되게 제한된 정보만 주는 거야. 제한된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을 바라볼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니?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도 바람직한 삶의 자세. 됐습니까? 이런 문제적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가 바로 이제 문학이고, 독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억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었던 거 보시면,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 과정을 본다든가, 그렇지? 과학지문도 마찬가지 어떤 개념과 현상에 대한 원리 방법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자, 거기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한 일을 우리가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가볼게.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원인 분석이 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할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듣고 올리세요. 1000명 중에 999명은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 그럼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해. 그러면 원인을 찾다 보면 반드시 탓을 하게 돼. 이게 진짜 99%야. 그런데 1%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걸 찾아요. 어떻게 해결하지를 찾아. 그게 나야. 그러니까 늘 긍정적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학원을 운영해 오면서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선생님은 원인이 뭐지? 원인 찾은 적이 없어. 이거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해결책을 찾으면 문제 원인까지 동시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데이트를 이제 한다고 치자. 그러면 99%의 남자들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거봐, 내가 아까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거봐, 네가 그 조금만 약속 일찍 나왔으면 이런 일 없잖아. 이해가죠? 야, 아니면 네가 미리 확인을 했었어야지. 전부 다 탓을 해. 이게 999명이에요. 이해가죠? 선생님, 만약에 딱 어디 갔는데 문 닫았어. 그럼 대부분 뭐라 그래? 네가 거기 안 들렸으면 된 거 아니야. 너 이거 알아봤어? 탓을 하는데 문제의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선생님은 닫았네? 그럼 뭐 하지? 그렇지. 선생님 그런 스타일이야. 야, 그러면 저 옆에 뭐 있는데? 저기 가보자. 선생님 이제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탓을 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한 상황에서 지금 피해를 받는 거 우리 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탓을 하면 어떡해?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삶을 살아가면서. 난 그게 좋다고 봐. 그래서 공부를 하든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든 뭔가 문제점이 딱 생기면 원인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해결하지?
이해하죠?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점수가 많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 그치? 생각보다. 그럴 경우에, 원인이 뭐지? 이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죠? 알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 그럼 사람이 밝아. 선생님이 찡그린 적 있었니? 단 한 번도. 없지, 선생님. 단 한 번도 없어. 그죠? 오래 봤잖아. 우리 수영사. 한 번도 내가 찡그린 적 없었지. 그러면서 좀 안 좋은 일도 되게 덤덤하게 웃으면서 개그로 승화시키잖아. 선생님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내 친구들보다 머리가 덜 빠져. 살도 덜 찌고.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 동기들한테 더욱더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 머리 기르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말이죠. 자식들 아주 그냥 부럽게. 내 친구들,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민들레 홀씨 알죠? 그쵸? 그 앞에 빠지고 옆에만 있는 민들레 홀씨 있어요. 헤어스타일들이 그래요. 가운데 없고 옆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보면 그래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그러니까 막 안쓰럽지. 그럼 그런 날은 이제 쌤이 술값을 내요. 내가 쏠게. 자, 봅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PS고 원인 문서, 그러면 이제 S는 바로 뭐죠? How, 어떻게 해결을. 얘가 바로 논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바로 뭐가 돼? 증이 되는 거예요. 즉, 마찬가지로, 아파. 자, 얘가 논이고, 얘가 증입니다. 증.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요, 여러분들. 장점, 효용 나오게 되면, 자, 이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만 표시하셔도 돼요. 굳이 P라고 안 하셔도 돼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과정을 볼게요. 당연히 사회자가 있죠. 사회자가 있는 건 토의와 협상 토의와 토론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회자 역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뭘 던져줘? 의제를 던져줘. 선생님, 의제와 논제가 어떻게 달라요? 토론의 주제는 론제. 그 다음에 토의의 주제는 토의니까 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점을 던져줍니다. 참여자 A가 등장하죠. 그러면 자, 분석 원인을 할 수 있어요. 즉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자, 그러면 참여자 A가 얘기합니다. 자, 해결 방법을 던져주는 거예요. S1. 그럼 S1이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동그라미 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S1. 자, S1이 바로 how예요. 얘가 논이고요. 자, 그럼 얘가 증입니다. 당연히 자, 이렇게 해결하자. 그치? 어떻게 해결하니까? 이렇게 해결하자. 그러면 이러한 장점과 효용이 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사고 과정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다음 참여자 B가 수용 동의할까 안 할까를 사고 과정으로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사고 과정을 하게 되면 게임 끝이에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마무리. 알겠죠? 마무리. 그러니까 얘가 B라면 얘는 B 프라임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대부분은 자, 수용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건 잘못됐어 라고 까야죠. 됐습니까? 까야 됩니다. 잘못됐어. 그래서 S1의 P, 바로 뭐죠? 마이너스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S2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수용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자, 따라서 결국엔 최종 방안하고요. 마지막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평가도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최종 방안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협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요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세모가 먼저 끌고 가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시면 자, 두 문제가 있어요. A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번에 보니까 말하기 방식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말하기 방식 동그라미. 자, 그럼 선지가 어떻게 나와요? how 플러스 의도, 목적, 효과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how, 그 다음에 의도, 목적, 효과. 그럼 how만 체크해 봅시다. how만 체크해 볼게요. 1, 2번 엮으세요. 왜 엮었을까? 사회자잖아. 자, 그 다음에 정과장 김교수 고택주인이 나오네요. 자, 1번 뭐죠? 재차 확인하는 질문, 여기 동그라미. 자, 2번에 발언 내용 요약 동그라미. 자, 3번에 구체적 수치 동그라미. 자, 4번에 바로 사례 동그라미. 자, 5번에 서리적인 질문 동그라미. 왜? 적절한 걸 묻는 거니까 실시간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사회자 선지가 몇이에요? 둘이죠. 맞아요? 그럼 사회자는 2개에서 3개가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럼 사회자에 다 동그라미 쳐봐. 자, 그 다음, 자, 가볼게요. 자, 사회자 갑니다. 어디 체크해야 될까? 자, 저기 따옴표 묶은 부분 있지?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관광 산업 세모 잡으세요. 연습하는 거니까 두 번째 줄이야. 제일 처음에 지역 관광 산업, 관광 산업의 세모 잡아. 세모 잡고 거기다 P라고 써봐. 자, 방안 동그라미 잡아. 거기다 S라고 쓰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 과장과 김 교수가 how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됐죠? 자, 갑니다. 자, 정 과장부터 볼게요. 자,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원인 분석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원인 어디에 밑줄 치면 되겠니? 관광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쵸? 여기다가 그냥 밑줄 한번 딱 쳐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활성화 X라는 뜻이지. 맞습니까? 활성화 X라는 뜻이야.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해 증 찾아보세요. 오른쪽 끝에 볼거리 X, 즐길거리 X. 이런 거 부정문은 무조건 X 치세요. 자, 김 교수로 넘어갈게요. 자, 김 교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두 번째 줄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이 답. 거기다 밑줄 치고 S1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효과 자, 이거에 대한 장점과 그다음에 효용성 찾으세요. 어디 있니? 눈으로 봐. 그렇죠. 퍼펙트. 경제적 효과가 눈에 들어와야 돼. 거기다 플러스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사회자가 얘기하고 이제 정 과장이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정 과장 우리가 들어갈 때, 자, 사고 과정이 어떻게 가야 돼? 수용 동의 하느냐 안 하느냐로 사고 과정이 가야 돼. 자, 질문 던집니다. 자, 얘 수용 동의 하냐 안 하니? 하죠. 자, 왜 그럴까? 밑줄 잡아. 지역에 있는 향교와 고택들을 개방. 자, 위에 김 교수 보세요. 위에 김 교수 역사적 자원, 즉 향교와 고택이 역사적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수용 동의하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구체적 실행 방안이라고 합니다. 수용 동의하니까 구체적 실행 방안. 자,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 사회자가 자, 의제를 던졌잖아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에 지역 관광 산업. 자, 요거에 대해서 던졌죠. 그죠? 활성화 방안. 그렇지, 던졌죠? 자, 그랬더니 뭐예요? 관광객 수가 줄어든다. 얘게 피해요. 자, 요 사고 과정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관광객을 발음이 안 돼.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뭐냐면 역사적 자원 활용. 그게 바로 고택과 향교 개발인 거예요. 알겠지? 전체 큰 흐름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넘겨볼게요. 자, A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A의 흐름 나왔어요. 자, 우선 1번은 안 돼요. 1번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S 몇 개 나왔어? 하나, S1 하나 나왔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대안 비교가 나오기 위해서는 S1, S2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 아닌 거예요. 흐름 이해가죠? 흐름이 어떻게 갑니까? 문제 관련 현황 나왔죠? 그리고 해결 방안 S1 나왔죠? 그리고 수용 동의했기 때문에 구체적 실행 방안 이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번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일치하죠? 요 흐름으로 가셔야 돼. 9번 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페이지 보시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자, 3문제거든요. 문제가 3문제입니다. 자, 조금 길죠? 자, 시간 드릴게요. 시작. 대부분 실시간으로 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문제 보고 들어가시는 거죠? 자, 3분 30초.
지금 머리끈 줄까? 가윤아. 저 있어. 아, 있어. 가윤이 머리 푼 모습 처음 보네. 네, 아직 머리 다 안 말렸던 촉촉해서. 속이 안 좋아? 네, 아이고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아, 네가 더 독하잖아. 아니 저 속이 좀 안 좋아, 잘 원래? 약한데. 혹시 스트레스성 그런 건가? 신경성 뭐 이런 거? 아니 그냥 피부과 약이에요. 아, 그래. 피부과가 원래 독한가 봐. 네? 피부과 약이 원래 독한가 봐. 네, 좀 독한 걸 주셔야 돼. 아우, 정신없어. 자, 가볼게요. 자, 사회자.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이어서 이러한, 자, 문제들 세모 잡아보세요. 선생님 이제 원인과 문제점은 다,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자, 다 세모 칩니다. 원인도 세모 잡으세요. 방한 동그라미 잡으세요. 아, 요 흐름이다. 그치? 자, 그래서 윤 교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원인 분석 나올 수 있어요. 자, 시설 조성 과정에서 생기는, 자, 문제 세모 잡아보세요. 자, 원인 나옵니다.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그치? 여기다 세모 한번 잡아보세요. 예쁘게, 세모 좀 길지만.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자, 그럼 얘 뭐 해줘야 돼, 이제? 자, 마련해야 돼요. 그래, 마련해야 돼요. 그치? 그러면 어디? 그 마지막에 뭔데요? 그래요. 세부 규정을 제정할 필요. 그렇죠. 아유, 세부 가고 싶다. 자, 세부 규정을 제정할 필요. 거기다 S1. 자, 사회자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얘도 갑니다. 얘는 원인이 뭐래요? 그렇죠. 퍼펙트합니다. 입장 차이 세모.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상대적인 거 잡으세요. 그렇죠. 협력하는 노력. 이게 바로 S2. 아, 잘 잡았어. 그리고 쭉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저기 청중 1 찾으시고요. D죠. 청중 1 찾으시고 그 밑에 윤 교수 한번 볼게요. 자, 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 한다. 거기다가 우리가 물결 한번 치고 논이라고 써봐.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 한다. 논.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래?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또 S1이죠. 이게 무슨 뜻이야? 저기 위에 있는 A에서 세부 규정을 제정한다. 그죠?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청중이 얘기 나오고요. 자, 최 교수. 자, 그럼 가가 나와 있는데 12번 보세요. 최 교수 동그라미 토의 과정에서 드러낸 자신의 관점 동그라미 관점 뭐예요? 논이죠. 이거 논이죠. 논이면서 무슨 정보야? 해결책 정보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뭐뭐 하자 이렇게 나와야 돼. 됐죠? 뭐뭐 하자. 그러면 최 교수는 앞에 S가 뭐였습니까? 협력하는 노력을 하자 이 얘기였죠. 입장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협의가 눈에 들어와야지.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사고과정을 풀었으면 잘 푼 거예요. 자, 10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특히 유보라는 것은 오른쪽 시작할 때 유보라는 말은 미루다 이런 뜻이에요. 유보는 미루다. 이건 문학에서도 꽤 많이 나온 겁니다. 일부러 요 단어 많이 써요. 아이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자, 11번의 정답은 3번이죠. 그렇죠? 장단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12번 문제였어요. 12번 문제 협의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자, 이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걸로 좀 갈 거예요. 자, 뒤에 보니까 자, 문제가 두 문제 있어요. 두 문제 있습니다. 사실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요 전체 글의 흐름이 좀 어려워서 자, 요거 선생님이 좀 이따 해드릴 겁니다. 자, 시작.
어머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오늘 학원 가는 친구들이니 또 다른 학원? 아이고. 파이팅해. 뭔 학원? 저 영어학원. 아이고야. 근데 빨리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으셔야 좀 쉬실 텐데. 자, 글씨 이상한 거 선생님도 물어보시고 이게 전체 가장 큰 흐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글을 입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툭툭툭. 그냥 이게 비타민 C인가요? 이게 전해질이래. 그래요? 근데 뭐가 전해질인지 모르겠어. 전해질이요? 전해질. 여기 누가 줘가지고 선생님 준 거 다 받아 먹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지. 근데 상한 포카리 스웨트 먹는 느낌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지? 되게 맛없어. 약간 비타민 냄새요. 딱 일주일 이제 한 5봉, 6봉 남은 것 같아. 빨리 먹어버려야지. 또 어머니가 무슨 오메가3인가 뭐 이거 주셨는데, 그 비려. 뭔지 알지? 오메가3 막 비려. 저 알약도 너무 비어요. 그거 먹고 있어, 나. 그래, 그거 먹고 있어. 그거 딱 10개 남았어, 이제. 먹어도 딱히 소용이 없고. 지금 이제 메가스타 돼 있어서 그래. 그래서 오메가 드려. 명알. 너무 비려. 캐비어 이런 학원이 있었어야 돼. 미안합니다. 어디 있겠지? 너 진짜 없어요? 내가 선생님 궁시렁 냈어. 궁시렁. 선생님이 이제 메가에 있어서 오메가를 주신 것처럼 캐비어 이런 학원이 있었으면 캐비어를 주지 않았을까. 난 캐비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선생님 의외로 안 먹어본 거 되게 많아. 잠깐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나열해볼까? 투게더, 브라보콘,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좋아. 밥이 아닌데? 계란빵. 계란빵 맛있는데? 선생님 계란빵 좋아. 아 계란빵? 이렇게? 꿀호떡. 이렇게? 우선 간식부터 시작해보려고. 맛있겠다. 꿀호떡. 뭔지 알지? 꿀호떡. 그치? 어제 먹었어요, 어제. 진짜? 꿀호떡. 그리고 매점에 가는 해물파전, 맛있겠다. 육전, 헐, 파도 미쳤다. 좀 진짜 갑자기 배고파지. 해물파도 돼지고기 김치찌개. 산속에 들어간다고. 그 능이백숙 팔것 같은데. 그리고 닭도리탕. 아 김치찌개를. 아침에 김치찌개 먹고. 닭도리탕. 옛날 치킨. 옛날 치킨 그래서 옛날 치킨 진짜 좋아합니다. 옛날 치킨. 그리고 뭐가 있지? 내가 좋아하는 게 짬뽕이죠. 이걸 놓칠 뻔했어. 짬뽕. 쌤, 여기 저 아트박스 바로 옆에 중국집 생겼거든요. 새로 생겼어요. 근데 거기 짬뽕 맛있어요. 단골이야. 벌써요? 매주가. 그래서 나랑 곤이랑 가면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죠. 저번에 그 만두 주시던데. 단골이야. 요 정도인 것 같은데. 라면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라면 말고.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치킨은 그리고 그거 있어. 데미소다 애플. 데미소다? 데미소다 애플. 음료수는 쌤이 얘만 먹어. 얘만 먹어. 진짜 맛있어. 쌤은 음료는 얘만 먹어. 얘만. 이 정도인데 이거 외에는 잘 도전을 안 해. 맨날 먹던 것만. 어머나 신짬뽕죽. 처음 들어봐. 신짬뽕죽으로 밑에 이제 본죽이 있어요. 죽죽. 그 짬뽕? 그리고 모든 국밥.
완전. 선생님이 딱 이 정도인데, 난 이 정도만 먹어요, 선생님이. 특히 이제 투게더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어른이 되셔서, 20살이 되어서, 꼭 여러분들, 꼭 소주에다 먹어봐. 비율은요? 아니, 얘들아. 섞는 게 아니야. 안주로. 그것도 괜찮겠는데? 소주에다 위에 올려놓는 거. 뭐냐면, 소주 한 잔 마시고, 아포가 좋죠. 지금 우리 이거 찍고 예서가 볼 거 아니야? 마시고 퍼서 먹어. 그러면 쓴맛이 있잖아. 소주의 쓴맛과 이거의 단맛이 섞어지면서 소주가 차게 넘어와. 이거 대박. 네, 이거 저는 몰랐는데 예전에 안주가 없어서 이거만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먹었는데 감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술 좋아할 때, 지금 선생님이 술을 끊은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술 좋아할 때는 그렇게 해서 혼술 막 이렇게 자취방에서. 꼭 이렇게 해보세요. 맞아. 얘네들만 먹어요. 근데 선생님 그 인하대 근처에 시장 있잖아요. 거기 옛날 치킨 진짜 맛있어요. 거기. 옛날 치킨은 어딜 가도 맛있어요. 여기 옆에, 그렇지, 여기 단골이야. 선생님 꼭 이거 찍어가지고 꼭 하나씩 타 먹어. 그래서 선생님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있으면 선생님 환장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삼겹살이 빠졌는데 선생님 갈비보다는 삼겹살을 좀 좋아해요. 소고기보다는 삼겹살을 좀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가 선생님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물파전 육전에 이제 동동주 좀 되게 좋아해요. 좀 이게 투명한 거. 이게 좀 이 짱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되게 단순해요. 좋아하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럼 다른 게 있잖아. 안 가려요. 선생님 가리는 거 없어. 선생님 대부분 한식 좋아하시네요. 근데 곱창 이런 거 좋아해요? 환장하죠. 근데 길 가다가 곱창 먹고 싶다 이런 건 없어서 선생님이 안 좋은 거고, 근데 곱창 있으면 되게 좋아해. 오히려 순대 이런 거 좋아. 선생님 떡볶이보단 순대예요. 스시 좋아하고, 근데 회는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회는 좋아하지 않지만 회가 있잖아요. 다 먹어요. 근데 길 가다가 있으면 먹어. 그러니까 과자 크게 좋아하는 거는 없어요. 맛동산 정도 하나 있는데, 크게 좋아하는 거 없지만 있으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이 고니 엄마가 그러더라고. 나의 얼마 없는 장점 중에서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주는 대로 처먹는 거. 그것도 맛있게.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처먹고 이걸 되게 맛있게 먹고요. 안 준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징징대지 않아요. 안 주면 그냥 내가 냉장고 열어서 그냥 이렇게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밥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밥이 없어. 그럼 뭐야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으면 왜 안 했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냉장고를 열어봐. 있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도 있네? 그럼 프라이 하기도 하고, 햇반 있으면 햇반 먹고, 라면 있으면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게 제일 좋대. 주는 대로 처먹는 거. 남자가 까탈스럽게 막 반찬 수정하면 다 뜯어보네. 자 볼게요. 자, 학생 1부터 한번 가볼까요? 먼저 요거 설명해 줘야겠다. 자, 봐봐. 자, 당연히 문제점이죠. 여기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책의 내용이 많아. 그리고 어려워. 그래서 해결해 보자. 그래서 이제 학생 2가 S1을 던집니다. 그러면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자 S1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학생 3과 학생 5가 수용동의하지 않고 물어뜯죠. 자, 뭘로 물어뜯었니? 그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학생 3은 그건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토론 방식 S2, S2를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글이 마지막에 쭉 흘러가서 결국에는 수용 동의하면서 뭘로 마무리? S1으로 마무리되는 글이야. 전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체크하나 볼게요. 가자. 학생 1 갑니다. 자, 얘가 나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사회자야.
자, 그럼 오른쪽 끝에 갑니다. 내용이 많고 어려워. 세모 잡아보세요. 내용이 많고 어려워. 세모 잡아. 그 밑에 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결 잡으세요. 그렇죠? 이게 바로 S의 how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해? 라고 던져주는 거야. 학생 2가 자 뭐라고 이야기했니? 가로 묶어봐. 매주부터. 학생 2에서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가로 닫고요. 앞에다가 S1이라고 크게 적어봐. 자 그럼 학생 3이 나왔어. 그럼 사고과정 어떻게 가야 돼? 수용동의 하느냐 안 하느냐야. 그렇지? 자, 얘 수용동의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자, 그러면 어디 체크할래? 책임감에다가 세모 잡아줘야죠. 그렇지? 책임감으로 반박합니다. 됐죠? 세모 잡아. 책임감이 덜할 수 있어. 이걸 굳이 얘기하면 S1의 P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마이너스 표시만 하셔도 괜찮아. 그래서 말인데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위에 거 S1 반박했으니까 이제 S2 나와줘야죠. 그죠? 가로 묶어. 자유 토의 방식부터 밑에 거야까지. 그리고 앞에다가 S2라고 크게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학생 1이 자 사회자죠. 발표와 질의응답 이게 S1이었고 자유 토의 S2. 그럼 뭐가 나을까? 밑으로 갈게요. 학생 5로 갑니다. 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로 반박합니다. 오해 세모. 바로 S1의 P죠. 맞죠? 오해할 수 있어서 자유 토의 방식 이거 뭐였니? S2였지. 맞아요? 거기다 밑줄 치고 S2. 자 뒤에 뭐 나와야 돼? 장점 효용성 나와줘야지. 어디 밑줄 칠래? 그렇죠. 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거기다 플러스 표시 딱 하시면 돼요. 플러스 표시만 하시면 돼. 그리고 얘기가 쭉 갑니다. 저기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 학생 1 볼게요.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게 뭐 S? 1. 그렇죠. S1. 그러면서 문제점도 나타나겠지만 차츰 개선, 차츰 개선한데 밑에 보완이라고 적어봐. 선지는 대응성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자, 13번의 정답이 1번인데요. 정답이 1번인데 특정 방안의 단점을 언급한 후 다른 방안의 장점을 제시한다 그랬어. 그럼 먼저 적고 한번 살펴볼게요. 특정 방안 S1 단점 마이너스 다른 방안이 뭐예요? S2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요? 장점 나와줘야죠. 그렇지? 자 그대로 나오나 봅시다. 자 A 파트 보세요. 학생 5갑니다.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어. S1의 단점 됐어요. 그래서 뭐 나와야 돼? 자유토의 방식 S2 그거에 대한 장점 됐습니까? 이렇게 대응성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푸는 게 좋아? 실시간으로 푸는 게 좋다고. 대신 동선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동선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에서 이렇게 써버리면 여러분들 오히려 헷갈린다. 전체 길을 못 잡아. 알겠지?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칼을 이렇게 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써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둘 다 자기 거에서 달인이 되면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의미가 없어져. 이해가죠? 그런 거니까 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즉 연습 많이 하셔야 돼. 내 걸 찾는 게 중요해. 선생님은 보편적인 걸 알려드리는 것뿐이야. 자, 그 다음 14번 볼게요. 자, C의 의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C는 우리가 학생 1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학생 1이. 자,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보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보완하자. 됐죠? 자, 선지 그대로 똑같이 대응성 잡아줘야 돼.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에 보완이 눈에 들어오고 특정 방안 S1. 그 결국 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합의.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해 갑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어디 있어요? 거기 C에 보시면 문제점도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법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대응성이야. 알겠지? 그대로.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깔끔하게. 토익. 하나만 딱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자, 밑에 보시면 자, 요거 시간 드립니다. 세 문제입니다. 자, 시작.
요거 3분 30초. 조금 복잡하다.
전체 내용이 이게 다예요.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잘했어. 잘했어. 글씨 되게 예쁘다. 지금. 왜? 네? 잘- 저필이에요. 그러네. 그 마음 알아. 선생님이 악필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내가 진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선생님은 이게 만약에 그 백목칠판으로 바뀌잖아? 명필을 못 쓸 수 있어. 왜냐면 얘는 이렇게 잡잖아. 선생님 이렇게 잡거든? 근데 백목칠판은 선생님 이렇게 잡아. 백목칠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분필로 쓰는 질. 그러니까 잡는 방법과 자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 20년 이상 그걸 했잖아. 그래서 이 분필이 있으면 이렇게 잡아. 그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 아, 이걸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두께나 이런 게 또 달라서 만약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분필은 이제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써야 되니까 막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자, 잠깐 쉬겠습니다. 답은 불러줄게. 네. 자, 15번에 5번. 자, 16번에 5번. 자, 17번에 4번입니다. 오모나. 잘했네, 우리 애기들.